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령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인들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도 증인들이 4명 정도 출석하는 날이거든요. 자, 오늘 있었던 모습 몇 가지 좀 전해드렸는데, 특히 오늘도 탄핵심판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요, 오늘은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길게 밝혔어요. 그중에서 한 대목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설명 좀 하겠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발언기를 얻어갖고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 요약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시정연설, 예산안 관련된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몇 차례 방문했을 때 야당 의원들 보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보니까 박수도 안 치고 악수를 해도 악수도 안 하고, 그리고 말할 때 고개 돌리거나 아니면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계엄 선포에 어느 정도 이유가 됐던 걸까요? 대통령이 오늘 직접 그 예. 배경 설명을 저렇게 했으니까 관심을 끄는 건데요. 예.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그게 굉장히 좀 서운하고, 그렇죠. 불쾌할 수는 네, 있어요. 그리고 섭섭하고 예. 불쾌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입법부가 나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태를 하는데 더 이상 내가 국정 운영을 수행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안타까운 것이, 실제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항상 여당보다 숫자가 적어서 예. 야당의 행포와 야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은 늘상 있어왔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였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소야대라는 것은 사실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섭섭함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걸 계엄이라는 물리력 방법으로 푸는 건 정치의 방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거고요. 저럴수록 오히려 대통령은 예.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가 원수로서 이 국민을 통합하고 여야의 타협과 협상과 공존의 정신으로 정치를 계속 복원시켜서 예. 정치가 작동하게 만들면, 지금 제일 섭섭했던 게 이제 시정연설, 2002년 당선된 해 시정연설이 제일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랬다면 2024년이죠. 지난해 있었던 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여당에 몰아줬을 겁니다. 결국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2년 내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2년 내내 여소야대, 이미 21대 국회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한테 치이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걸 정면으로 받아 안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예컨대 이준석을 쫓아내지 않는다든가 강서구치장 선거에 그렇게 무리한 공천을 안 한다든가 그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걸 풀려고 했다면
제가 단언컨대 2024년 지난해 4월 10일 총선에는 저를 포함해서 예. 다수석이 됐을 거고 압도적 과반수가 됐을 겁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받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건데 저런 섭섭함을 빌미로 해서 계엄령을 했던 것은 그 어떤 경우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빌미 또는 약간 핑계를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니 정치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것이지요. 오. 정치를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원래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계엄 배경의 이유가 이게 되는가 약간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2022년, 2023년 전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나요? 막 이걸 오늘 얘기한 건데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영상을 좀 불러와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공군 부분부터 설전하여 김영주 교수님, 그 과거 영상 2022년, 2023년 모습인데 보니까 분위기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다, 못하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요. 네, 뭐 두 가지 의미에서 안타깝네요. 첫 번째는 좀 지금 보니까 좀 너무했네 그런 생각도 대통령이 좀 그래도 내가 피켓 시위가 대통령인데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기억을 돌려보니까 굉장히 컸었네요. 예, 국회 예. 안에서. 마음의 예. 상처가 컸겠다라는 생각에서 안타깝고 두 번째는 전혀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자기 그 심정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혀 저런 형태의 본인의 회고가 예. 이번에 탄핵을 가결시키거나 기각시키거나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걸 아직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저런 얘기를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한들 네. 무슨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큰 영향이 있겠는가 이 그러면 말씀인가요? 헌법재판관이 생각하는 것은 예. 절차적 정당성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국무회의를 정확하게 제대로 했는가? 예. 그 포고령 자체가 문제가 없는가? 그 문건이 과연 그 헌법 체계에 맞는지 그런 것을 보는 건데 자기의 심경을 지금 막 내가 분하다 말이야. 예. 내가 왜 할 수밖에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저런 부분이 과연 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헌법재판관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 지지자들의 여론 선동용으로 그러니까요. 보이는 것을 사실 이 안 돼요. 변론이요. 예. 이게 생중계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변론이 끝나고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저 내용이 그대로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청이 공감하는 거죠. 그럼 지지자들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요. 그걸 자기 의식했다는 걸까요? 지지자들을 위한 말씀이시지 예. 헌법재판관의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말라는 시그널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저 얘기를 변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층을 향해서 한 메시지 같다.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계속 우리법 연구회를 공격하는 것은 예. 이미 전제가 결국 결론은 낮다라는 전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본인들이 생각해도 변론이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고 여론적으로 풀고 여론이 많이 올라가면 헌법재판관들도 달리 생각하겠지. 이런 전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자, 오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변론은 지금도 쭉 진행 중이에요. 증인이 4명이 되니까 아마 조금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